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왜 후회해야 하지요?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지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 새벽 공기가 유독 서늘하였습니다. 서울의 도심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갔고 머리카락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윤강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전 4시 30분 늘 그렇듯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은 적막하였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안경과 시계,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정장, 그리고 책장 한편에 정리된 오래된 서류철들. 모든 것이 어제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보니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관절이 굳어가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정장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자신이 호텔에서 입는 경비원 유니폼이었지요. 검은색 재킷, 흰 셔츠, 그리고 단정한 넥타이. 그는 매일 아침 이 옷을 입으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경비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늘 변함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름진 손으로 턱을 쓸어보았습니다. 세월이 그려놓은 깊은 주름들 사이로 옛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다잡고 거울을 등졌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거실로 나오니 부엌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한 국을 끓였어요. 꼭 한 숟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바라보며 그는 짧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자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몸 구석구석이 데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아내는 그런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좀 늦잠도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야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된 작은 도시락이 손끝으로 익숙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출근을 위해 구두를 신으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가야지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윤강철은 익숙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아직 한밤중 같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지요. 거리는 텅 비었고 새벽을 깨우는 건 도로를 쓸어내리는 환경미화원의 빗자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목을 움츠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성큼성큼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고 오래 서 있다 보면 허리도 뻐근하게 굳어갔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이 길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제처럼 그리고 내일도 아마 똑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차가운 철제 난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고 나서야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역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한참 이른 새벽이었기에 플랫폼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간간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젊은 직장인들,
신문을 펼쳐든 노인, 그리고 새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 노동자들. 그들 틈에서 윤강철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위치,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지 않고 똑바로 선 채 양손을 단정히 모으고 열차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그는 조용히 발을 떼어 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늘 그렇듯 창가 쪽 좌석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안전봉을 붙잡고 몸을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열차 안에는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 헤드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청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젊은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꾸벅꾸벅 졸더니 결국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잠에 빠졌습니다. 윤강철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려는 서류 가방을 살짝 밀어 올려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배려에도 젊은이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 순간 윤강철은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젊은이들처럼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고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이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졌고 자신이 그저 배경이 되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씁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차가 호텔 근처 역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쥔 도시락, 가방을 한 번 더 단단히 쥐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호텔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졸고 있던 젊은이가 잠결의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늦겠네. 윤강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밖은 아직 새벽 기운이 남아 서늘하였지만 호텔 내부는 늘 그렇듯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빛, 그리고 신선한 꽃향기가 가득한 로비 한가운데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강철은 천천히 직원 전용 출입구로 향하였습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보안팀 직원 하나가 그를 힐끗 보더니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윤경비님, 오늘도 출근 일찍 하셨네요. 그의 말투에는 존중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인사에 가까운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강철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습관이지요. 경비실의 라커룸으로 들어가 유니폼을 정리하며 그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를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인사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그를 그저 눈에 익은 배경 정도로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가 유니폼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경비실을 나와 로비로 향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호텔은 이미 분주하였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 프런트 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직원들, 그리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그는 천천히 로비 한쪽에 서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로비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그의 존재를 특별히 신경 쓰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장 박진우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 귀에 꽂은 무전기,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는 젊고 유능한 보안 책임자였고 업무 처리도 깔끔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강철에게는 언제나 미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인물이었지요. 윤경비님, 오늘도 변함없이 근무 시작하시겠네요. 박진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VIP 손님이 오시다 보니 호텔이 더 분주해질 겁니다. 하지만 윤경비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강철은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로비 한쪽에 서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진우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한번 흘끗 바라보더니 곧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강철이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직원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도훈, 호텔 보안팀의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윤강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 잔 드셔야 합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네요. 그는 말하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윤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도훈군. 김도훈은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긴장되네요. VIP 손님이 오시면 혹시나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윤강철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하였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지요. 김도훈은 그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쁜 호텔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윤강철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시 한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며 오늘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단순한 보안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이 호텔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보이지 않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VIP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경비원들은 무전기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으며 차량의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호텔 측은 예상 시간보다 몇 분 늦어지는 상황에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VIP 손님은 특별한 인물이었고 그의 방문이 가져올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직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강철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로비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길러진 그의 감각은 사람들의 미묘한 움직임과 공기의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호텔 안에서 의도를 감춘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로비 구석에서 움직이는 몇 명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는 한 남자가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오가며 무언가를 체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무전기 위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 듯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입구로 향하는 길목,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로비 한쪽 관엽식물 뒤에 숨듯이 서 있던 남자가 빠르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표정 또한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윤강철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보안 경비로서의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입구에 배치된 경비원이 무전기를 통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레토 회장 도착 예정. 차량 접근 중. 그 말을 들은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중역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나가 준비 태세를 갖추었고 보안팀도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윤강철은 호텔 입구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빠르게 시선을 돌려 방금 전까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남자가 서 있던 곳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장감 때문이 아니다. 그 순간 호텔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레토 회장의 차량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입구 양옆으로 정렬하였고 보안팀은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윤강철은 사람들의 틈 사이에서 낯선 손이 서류 가방을 움켜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은 너무도 날카로웠고 그 방향은 VIP가 내릴 자리와 가까웠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이든 막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으려던 순간 차량 문이 열리며 바레토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윤강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레토 회장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설마 윤대위님이십니까? 호텔 로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뜻밖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바레토 회장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윤강철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찾던 그분이 맞습니까? 호텔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숨가쁘게 움직이던 직원들조차 모두 멈추어 섰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바레토 그룹의 회장이 이 호텔의 경비원의 손을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디가드들은 긴장한 채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바레토 회장은 단호한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윤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십니까? 바레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강렬했습니다. 윤강철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불타는 마을, 굶주림에 허덕이며 떠돌던 소년, 그리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울던 아이의 모습.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하지요.
바레토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 바레토는 원래 단 하루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도 호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문득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의 일정이 적힌 서류들과 함께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 속 한 젊은 한국군 장교가 어린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면 누군가에게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들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바레토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 순간 그는 문득 호텔 복도를 스치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호텔 직원이라기엔 어딘가 어색한 움직임. 느릿하지만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바레토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안팀을 불러야 하나?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호텔에는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강철은 늘 그렇듯 자신이 맡은 구역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호텔 내부에는 분명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험상 호텔이 조용할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대형 화분 뒤편에서 낯선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안팀 직원이라면 이런 움직임을 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숙박객의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윤강철은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도훈 군, 1층 서쪽 계단에서 만나지요. 그는 무전기를 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쪽 계단이요? 무슨 일입니까?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 예상치 못한 위기, 그리고 직감. 그림자는 조용히 서쪽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강철은 경험상 사람이 걸을 때의 흐름만 봐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확실히 호텔을 떠나려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며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김도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천천히 걸어가시오. 그 사람이 우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계단 끝쪽으로 걸어가 그림자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윤강철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림자는 순간 움찔하더니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곧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윤강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15분 전에도 같은 곳을 지나갔습니까?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김도훈이 조용히 손을 주머니 속 무전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윤강철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가방을 열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윤강철이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움찔하더니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보안팀이 도착했고 그림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텔 투숙객이 아니었습니다. 바레토를 따라온 누군가였습니다. 그는 바레토 회장의 해외 사업을 감시하던 라이벌 기업의 사설 조사원이었습니다. 바레토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협약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호텔 내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박진우가 상황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김도훈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셨습니까? 윤강철은 조용히 말했다. 직감이지요. 사람이 움직일 때의 흐름만 잘 보면 무엇을 하려는지 보이는 법입니다. 바레토와의 대화, 그리고 변화된 시선. 다음 날 아침, 바레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윤강철을 직접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대위님, 다시 한번 제 목숨을 구하셨군요. 윤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바레토는 감탄한 듯 윤강철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겠군요. 윤강철은 의아한 듯 바라보았지만 바레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 윤강철은 바레토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 VIP 전용 룸에는 단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바레토는 조용히 와인 한 모금을 마시더니 고개를 들어 윤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윤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바레토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왜 저는 살아남았고, 왜 저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강철은 잠시 말없이 바레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어 고맙군요. 하지만 그때 나는 당신이 지금처럼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지요. 바레토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계신지도요. 바레토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뒤에 떠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강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떠나는 날 아침 호텔 로비. 바레토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롱코트를 걸친 채 윤강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제야 윤강철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레토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제 회사의 보안 고문으로 오셔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모든 것들보다 이제부터 당신이 하실 일이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윤강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레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윤강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소. 당신이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세상에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윤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레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호텔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경비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윤강철의 이름이 적힌 라커는 비워져 있었고 그가 15년간 지키던 로비 한편에는 더 이상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강철이 익숙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도훈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바라보며 웅성했습니다. 김도훈 씨 어디 가는 거야? 설마 같이 떠나는 건가? 보안팀장 박진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윤 선생님. 그리고 김도훈, 내 선택이 옳길 바란다. 짐을 정리하는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강철은 트렁크를 조용히 닫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꾸렸고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내 정영숙이 작은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강철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 했소. 아내는 그의 앞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윤강철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묻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그녀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많이 고민했소. 하지만 생각해보니 난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소. 아내는 잠시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강철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한 가정을 지탱해온 손.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야겠네요. 윤강철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 나도 그 옆에서 함께 해야지요. 윤강철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같이 가줬으면 좋겠소. 그들의 손이 서로 맞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늙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 윤강철과 정영숙 그리고 김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바레토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위님. 그리고 사모님도요. 바레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영숙은 아직 긴장이 되는지 손끝을 살짝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훈은 마지막으로 윤강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윤강철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도훈군, 이제야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군요.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그들의 앞에는 아직 걷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